자, 2016년 3월 2학년 학평에 나왔던 인문 지문인데 한번 볼게요. 보기 문제 풀이랑 관련해가지고 일단 뭐 문제나 지문이나 뭘 먼저 보든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텍스트고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니까. 그런데 일단 문제를 먼저 보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기 먼저 보는 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지문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 때 더 빠르게 잘 풀기 위해서. 하지만 이건 알아야 돼. 보기를 먼저 보든 지문을 먼저 보든 사실 별로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말은 못하지만은 보기를 보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윗글의 노자와 보기의 공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노자와 공자가 우리 중국의 현인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중국의 현인들, 노자와 공자,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그렇다는 말은 노자와 공자 사이에 이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입장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생각만 하고 들어가 줘도 충분히 편하게 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문을 한번 볼까요? 노자의 일단 읽어보면은 그냥 쓱 한번 훑어볼게요. 쓱 한번 훑어보니까 암튼 노자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어떤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읽으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1문단부터 들어갑시다. 노자의 도덕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고방식은,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써놓긴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찌 됐건 간에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까지 있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문단 정리를 할게요. 복습할 때 꼭 문단 정리를 해야 돼요. 1문단에서 뭐라고요? 명에 대한, 명이 명나라겠죠? 명이 아닌가요? 하나의 명? 이름명? 이름명? 명? 그냥 명이라는 단어가 노자가 말하는 개념이네. 노자가 말하기를 그냥 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노자가 개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명이라는 것에 대한 노자의 견해와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는 견해가 맞닿아 있대요. 그것이 공존. 그러니까 요렇게 기호를 낼 수가 있겠죠? 비슷하다. 자, 봅시다. 노자는 하나의 명이 있으면, 그냥 이건 그냥 뭐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 명이 뭘지 지금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명은 명인 거예요. 내가 나듯이 하나의 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것이 있다. 이건 근데 논리부호를 갖다가 썼네요. 반대되는 것, 이게 반대되는 것이라는 부호예요. 뭐 그런 단어 들어봤죠. 명제, 역, 이, 대우. 역의 부호가 맞을 거예요. 부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역의 부호가 맞을 거야. 이러한 공존이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죠? 그쵸? 1문단에 말했던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명은 대상에 부여된 것으로 존재나 사태의 한 측면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어려운 말 해놨지만은, 그러니까 이 명이라는 것으로는 부분만 규정할 수 있다고. 왜냐면은 상반된 것이 그 명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이 명이라는 것을 사실 단어 자체는 맞지 않는데 명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그냥 말이 같으니까 갖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있음 없음, 길고 짧음, 그리고 높고 낮음, 앞과 뒤, 얘네가 전부 다 명과 상반된 것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 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단인 거예요. 이게 끝이야. 다음 문단 볼까요? 노자에 따르면 A와 A의 역이 공존하는 실상을 명과 명이 아닌 것, 명과 그리고 명에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명은 명이다, A는 A이다 와 같은 사유에 매몰되어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그것만 보는 거지. 해당하는 그것만 보는 거지. 근데 그 A만으로는 한 측면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인데 그냥 이게 이렇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 장님과 코끼리 아나요? 장님과 코끼리? 장님들이 장님 뭐 갑을 병이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다음에 코끼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가지고 엄청 길다 라고 설명을 했고, 을이라는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가지고 두꺼운 기둥 같다고 말을 했고, 병이라는 사람은 코끼리의 몸통을 만져가지고 엄청 넓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세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코끼리는 긴 생물이고 두꺼운 기둥 같은 생물이고 넓은 생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여기에서 이 A는 A이다 같은 사유에 매몰되다라고 생각을 하자면은 코끼리는 뭐 길다, 코끼리는 두꺼운 기둥이다, 코끼리는 넓다라고 이 사람들이 각각의 사고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래서 코끼리의 원래 모습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아이고 종이 찢어졌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인의, 예, 충효 등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 유가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비판을 했대요. 왜? 유가에서 말하는 인의, 예, 충효 등과 같은 이런 뭐라고 하죠? 규범? 요런 것들 있죠. 이런 것 같은 얘네들을 명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요 놈들은 반드시 노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고요. 인의, 예, 충효 같이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을 강조할수록, 그걸 강화시킬수록 개쓰레기 같은 모습도 더 동반해서 강화하게 된다고요. 최악의 폐륜들이 막 등장할 거라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유가의 입장은 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노자의 관점으로 명과 상반된 것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렇게 정리할 필요도 없고, 이걸 만약에 읽으면서 이해를 했다면은 굳이 얘네를 정리할 필요는 없죠.
요렇게 육아의 입장을 비판했다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읽으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독해하면서 내 머릿속에 요 정도의 키워드가 남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 풀고 나서 지문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음 문단 볼까요? 노자는 법령이 더욱 엄하게 되면 도적도 더 많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알겠죠. 법이 뭐예요?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라고 하는 명이잖아요. 이걸 더 강화하고 더 세게 할수록 이것과 반대되는 것 역시 더 세지겠죠. 그게 뭐예요? 법을 안 지키는 새끼들이에요. 도적들인 거죠. 도적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을 강화하면 도적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교활한 꾀와 탐욕으로 그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도적들이 점차 생기고, 마치 우리나라 같네요. 급기야 그 법을 피해가는 도적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고 느끼는 것.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그런 데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세금 같은 거 안 내려고 대기업들이 대가리 굴리고. 그것도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판검사들이 아니라 삼성 법무팀이라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대기업들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러니까 막 그 피해가는 거죠. 안 지키고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 법의 망을 벗어날 정도로 머리를 굴려가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명과 상반되는 성질을 가진 것이죠. 반대되는 것. 그래서 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지향해야만 하는 이상적인 어떤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강화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왜냐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당연히 같이 세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바로 요겁니다. 이상적 기준 설정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 명이라는 것과 명과 상반된 것이 공존된다라는 절대적인 노자의 기본 전제 하에서 나머지 문단들이 전부 다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대로 못 잡았으면 계속 어려웠을 거예요.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 봅시다. 명에 관한 노자의 견해는 이기심, 탐욕, 그리고 갈등, 투쟁, 요런 불안했던 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해소에 대해서 안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나와야겠죠. 노자는 당대 사회가 이런 이념의 지향, 배타성을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그런 것 가지고 자기 이득을 꾀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 이념들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노자는 이 문명사회를 탐욕과 이기심 및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념의 산물로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문명사회가 안 좋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문명사회를 탈피하자. 어떻게? 적은 사람들이 모여 욕심 없이 살아가는 소규모의 원시 공동체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어떤 사회의 모습에서 나온 주장이죠?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갈등과 투쟁이 극심했던 사회, 노자가 살던 당대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해결 방안 제시였던 겁니다. 노자는 그래서 이 소규모 원시 공동체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명으로 규정해 놓은 특정 체계, 기준 요런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규정이 없는 열린 세계. 노자의 주장은 결국 뭐예요? 인위적 규정 없는 열린
세계에서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요. 이 인위적 규정은 무엇을 말하죠? 이 지문에 나온 예시로 인이, 예, 충, 효 같은 지향해야 될 어떤 우리가 설정해 놓은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가치라는 겁니다. 오케이? 지문 완벽하게 잡혔죠? 이제 보기를 봐볼게요.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인데요. 공자의 정명론 어떻게 한다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라는 말로 요약된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엇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일단 여기에 딱 봐도 이 정명론, 바를정, 이름명, 바른 명. 딱 봐도 노자랑 졸라 반대될 것 같지 않냐? 그쵸?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면 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났으면 좋겠어요. 임금답지 않은 임금과 신하답지 않은 신하와 아버지답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답지 않은 아들도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요런 질문을 요거 첫 문장 보면서 마음속으로 했다면 사실 마스터한 겁니다. 이와 같이 A는 A답게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아마 나올 거예요. A는 A답게 되어야 한다는 공자의 논리는 현실 속의 개체는 이상적인 개체가 되기 위해 이상적인, 요것도 역시 노자가 말하는 거랑 다른 거죠. 반대되는 거죠. 그런 개체가 이상적인 개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대요. 이는 불변하는 이상적인 기준인 명에 부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유교 사상의 조상이죠. 우리나라 유교 사상의 조상이죠. 이 유교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육아라는 거란 말이에요. 육아에 여기는 안 나왔어요. 너무 쉽게 될까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육아 있죠. 이 공자라는 사람은요. 육아의 대표예요. 육아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육아 사상 자체를 만든 사람이라고. 유교를. 대빵인 거죠. 노자가 비판하는 육아의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윤리 이쪽 공부를 조금만, 윤리 도덕 이쪽 공부를 조금만 했다면은 노자가 육아를 비판하는구나, 인의예지, 충효 이런 거를 비판하는구나, 그러면 공자를 당연히 비판하겠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아를 생각하면서 공자를 떠올렸다면 엄청 잘 읽은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마땅히 예를 따라야 한다. 예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정확히 상반되는 거죠. 정확히 상반되는 거죠. 이미 다 이해가 됐겠지만은 정리를 해볼까요? 노자는 명은 무엇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어요?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명과 반대되는 속성이 가진 것이 당연히 같이 오기 때문에.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공자는 이 명에 부합해야만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명에 부합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바로 제대로 수행해야 사회 혼란을 없애고 바로잡을 수 있대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이죠. 보기를 볼까요? 노자는 공자와 달리 명이 불변하는 이상적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맞죠? 이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판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이해를 못했으면 못 푸는 거예요. 노자는 공자와 달리 예와 같은 이념이 실현되려면 이념을 지향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노자가 예와 같은 이념을 실현하는 것 자체를 원했나요? 아니면은 소규모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요거 좀 틀린 것 같죠? 틀린 것 같죠? 여기서 체크를 할 수도 있는데 애매하면 요렇게 쳐놓고 내려갑니다. 공자는 노자와 달리 예에 의해 사회의 혼란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는 노자와 달리, 이 사람 이름 헷갈리면 안 돼요. 공자는 노자와 달리. 방금 이게
노자라고 내가 방금 살짝 착각해가지고 이번 틀리다고 살짝 체크했는데 내가 틀린 건가 생각했는데 공자였죠. 공자는 예에 의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기에 그대로 나왔죠. 4번 공자는 노자와 달리 명에 부합하도록 마땅히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기 지금 3번 4번 둘 다 방금 제가 괄호친 보기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5번 노자와 공자 모두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죠. 공자는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고,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자 쪽에서 제시한 그 대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래서 이 사회 혼란이 없는 사회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로 바뀌어간다면 당연히 지금 이 사회의 혼란, 걱정되는 사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답은 2번이겠네요. 나도 이거 너무 오랜만에 풀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푼 다음에는 답을 체크해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인문 답은 혹시 내가 못 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44번의 답은 2번이네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지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이 44번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으면서 복습 잘 해보시고 요렇게 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여러 번 해보세요.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런 식의 지문에 약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들 막 쓰는. 여기까지 할게요.